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가정으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이 개장을 10여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전요원을 확대하고 각종 축제도 마련합니다. 도심 속 가족공원인 사상공원이 올여름 방문객들을 위해 바운싱돔 그늘막 설치를 비롯해 바닥분수 운영, 수국정원을 정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구의 소상공인들이 마련한 프리마켓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소마실 프리마켓이라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엔 주민들은 물론 직장인들의 참여 열기가 높았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부산시가 다자녀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가정으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비혼, 만혼 등으로 자녀 1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하여 다자녀 기준을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 15만 7천여 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기존 2만 5천여 세대에 비해 5배 이상 수혜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학기 초에 드는 자녀 학습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있는 2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지원될 교육 지원 포인트는 학습 교재 구입은 물론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다자녀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주유소 할인과 병원 약국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이 관건이지만 부산시는 행정 절차와 필요한 조치들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달 초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7월 1일이면 부산 모든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합니다. 지난해 피서객이 3배 넘게 늘었던 송도해수욕장이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백사장 평탄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몰아친 태풍 흰남노 영향 등으로 모래 상당량이 상부로 쓸려 올라갔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전광판은 더 좋은 화질로 교체 중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문을 엽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후 맞는 첫 해인 만큼 피서객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74만 명이 방문했던 송도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해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고 지난해 363만 명이 찾아 3배 넘게 증가했지만 예년만큼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격을 두고 설치됐던 파라솔은 질서 유지를 위해 올해도 충분한 간격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을 위해 유아 전용 해수풀이 설치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사장 4곳에 나무 데크길을 놓을 계획입니다. 8월 초 현인가요제를 비롯해 각종 공연이 열리는 송도 페스티벌도 마련됩니다.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과 경찰 외에도 민간 안전요원 29명이 투입되는 한편 해가 진 후에는 수영을 전면 금지합니다. 반복돼온 주차난의 개장 기간 동안 송도 오션파크는 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이달부터 송도 오션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리마켓과 문화행사들은 개장 기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도심 속 가족공원인 사상공원이 바운싱돔 그늘막 설치를 비롯해 바닥 분수 운영, 수국 정원 등 단장을 마무리 짓고 시민들 맞이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공원 모험놀이장, 맨발로 뛰어놀 수 있는 바운싱돔, 일명 뜀동산 놀이기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무더위를 염려해 천정에 흰색과 노란색의 그늘막을 설치해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좋고 안전한 것 같고 또 요 주위에서는 여기가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햇빛도 다 가려주고 아이들 뭐 햇빛도 안 타고 하고 좋을 것 같아요. 바운싱돔에서 뛰며 땀이 난 아이들은 바닥 분수로 향합니다. 여러 갈래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아이들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모험 놀이장에 있는 바닥 분수는 5월에서 9월까지 하루 4차례 30분간 운영됩니다. 분수만 보고 올 정도로 부모는 좀 그렇거든요. 네, 여기 분수 시간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시간대 맞추려고 다른 데서 놀다가 기다렸다가 여기 내려왔거든요. 사상공원 대표 힐링공원으로 꼽히는 테마정원에는 여름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수국 390주가 심어져 마치 수국정원을 연상케 합니다. 올여름 방문객들을 위해 단장을 마무리한 사상공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시설 보강과 관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남구의 소상공인들이 프리마켓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공방에서 만든 수제품들을 구매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주변 주민들은 물론 직장인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앞 마당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비누와 도자기, 간식을 비롯해 주얼리와 생화 등 빌딩숲 아래 마련된 이색 장터는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활기차고 떠나기가 싫어지고 싶도록 매일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 이날 행사는 남구의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현 이동을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문현 이동 공방들의 모임인 마켓 문현을 비롯해 소상공인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많은 광고가 되고 문현동이 작은 동네지만 상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는 점심시간을 전후해 절정을 이뤘습니다.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장터를 찾은 겁니다. 특히 남구가 지원한 구매 고객을 위한 무료 상품 이벤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구 보건소는 건강 상담실을 운영했고 일부 소상공인들이 준비한 체험 판매 활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현 이동 공방들의 커뮤니티인 마켓 문현의 프리마켓은 이번이 두 번째. 남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월 7일과 8일 용호 별빛공원에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희망 2023 이웃돕기 유공자와 단체에 포상했습니다. 이날 포상식엔 부산 사랑의 열매 관계자와 수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인 유공자 23명과 단체 25곳에 대해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로는 남구가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사하구와 해운대구가 우수, 동구와 진구, 동래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와 동서대학교가 협업해 제작한 마약범죄 예방 영상이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약 예방 홍보 영상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브이로그를 소재로 실제 고등학교 연극부 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당 영상은 부산경찰 SNS를 비롯해 유관기관 홈페이지,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합니다.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일대 섬을 비롯해 도심 속 생태 하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낙동강 일대 섬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지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남짓 달리자 나타나는 섬 신자도. 섬으로 다가가자 눈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백사장에는 커다란 고무통이 파묻혀 있고 스티로폼이 나뒹굽니다. 플라스틱 병과 나무 의자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섬을 뒤덮고 있습니다. 반쯤 사가 있는 자루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엄용 도구로 보이는 밧줄입니다.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성인인 제가 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을 만큼 모래에 깊이 파묻혀 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증거입니다. 인근 대마등섬 등 5개 섬이 더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섬들은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제비 갈매기와 도요새, 물대새가 와가지고 여기서 산란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참 중요하고요. 겨울에는 겨울철 새들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죠. 낙동강 하구 끝자락에 위치한 6개 섬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1m 내외. 무인도인데다 철새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접근마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섬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류에 버려져 있던 것들이 흘러 들어온 것들인데 이런 상황이 매번 악순환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몇 톤, 몇십 톤 끌고 나오면 한 일주일, 2주? 약간 비 오고 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흘러 들어가 섬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곧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세계 4대 철도 전시회이자 국내 유일의 철도 산업 전문 전시회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20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전 세계 철도 관련 최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백스코에서 최초로 실물이 공개됐는데 저상형의 개방감 있는 실내외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시속 최대 7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데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간당 8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107kg 이상의 청정 공기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 연료전지 4기와 그리고 수소 탱크 6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대 시속 320km,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320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전동차와 해외 최신 철도 차량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4대 철도 산업 전문 전시회가 14일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4개국에서 120개 기업이 참여해 970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철도 실물 전시를 비롯해 KTX와 SRT 모의 운전, 차량 주행과 유지 보수 작업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급행철도 BUTX를 선보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지 북한까지는 15분 만에, 해운대 오시리아까지는 25분 만에 접하는 대신도 초고속 열차로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와 성공 개최를 이뤄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철도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는 15분 내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의 대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산복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두 번째 비전 투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도시 우선 과제 선정을 위해 원도심 중 서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서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과제 중 하나는 가파른 계단이 많은 산복도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꽃마을 구덕문화공원을 치유숲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가단 200명은 서구 대표 사업으로 산복도로 보행 환경 개선을 선택했습니다. 명칭은 1800계단 이음길 조성. 현재 서구 산복도로에 정비가 필요한 계단이 1800곳인 것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 수직도로 또는 수직 이동 수단을 훨씬 더 많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서구에서 제기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고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구 산복도로 평균 경사도는 18.5도. 계단이 좁고 가파른 데다 계단 높이가 일정치 않고 난간도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또 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는 이번 대표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하는 부산시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정비가 시급한 계단들을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함께 제시된 구덕문화공원 치유숲에 대해 서구는 기존 문화시설들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하고 또 LED 조명을 잘 특색 있게 꾸며서 낮에는 편백나무 이제 숲을 좀 이렇게 힐링하고 또 밤에는 우수한 그런 야간 경관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또 즐길 수 있는. 한편 2년 전 진행된 15분 도시 비전 투어에선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화두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박 시장은 재정 사업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운동장 재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부 상권을 대표하는 두 생태공원의 야외 수영장이 올해도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름철 부산 전역의 야외 물놀이 시설들이 개장을 준비 중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낙동강 관리본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첫 문을 연 화명 생태공원 야외 수영장입니다. 입구는 쇠사슬로 꽁꽁 잠겨 있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벗겨진 바닥과 웃자란한 잡초, 녹슨 시설물 등에서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화명 야외 수영장은 위탁업체의 사용료 미납 등으로 지난 2019년부터 줄곧 문을 닫아왔습니다. 낙동강 관리본부는 이듬해인 2020년부터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화명과 삼락 두 곳의 야외 수영장 모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 수영장 바닥 등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여름인데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땅이 아깝네요. 아깝고 이제 가까운 데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한데 멀리까지 가야 될 이제 이용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삼락도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에서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이왕이 지어놨으니까 저도 가보니까 괜찮던데 이왕이면 운영하는 게 좋겠죠. 애들한테도.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부산 지역 야외 물놀이 시설들이 올여름 운영 준비에 들어가고 있지만 생태공원 야외 수영장 개장은 하세월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덕천 IC램프 AC 구간 평경사 조정공사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합니다. 통제 기간은 6월 16일 오후 10시부터 6월 23일 오후 4시까지이며 콘크리트 포장 등 원활한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평소 대저 JC에서 덕천 IC,
강변대로 양산 방면으로 진출하는 이용객은 전면 통제 기간 동안 쑥등 교차로 앞 유턴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부산수영교회가 헌혈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수영교회는 15일 이동 헌혈버스 3대를 이용해 헌혈 릴레이를 펼쳤으며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 교회는 지난 1일 사하구에서도 헌혈 릴레이를 펼쳐 4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오는 21일엔 연제구에 있는 교회에서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2023년 국립부산과학관 후원회 발대식에 참가할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발대식은 후원회원 위촉장 수여와 나눔 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각양각색 컬러나라 참관 등으로 진행되며 7월 28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 후원자, 가족 후원자 등 과학관 후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와 경제청, LH는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높이는 당초 계획대로 448m로 짓기로 했습니다. 화성시가 중소제조기업을 돕기 위해 기숙사를 지원합니다. 지역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1년 만에 최초의 여성 시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신임의장에 선출된 이순열 의장은 의원 중심의 시의회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산적한 전북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모든과 부산 탱크터미널은 지난 12일 사하구청의 이웃돕기 성품으로 미니 구급함과 즉석밥 등이 들어있는 1,000만 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100상자를 후원했습니다. 남부민 이동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지난 13일 관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새띠골목에서 만나는 옹기종기 평상공방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